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웅쿠님이라고 제가 이 웅쿠님이라는 어머니 댓글을 확인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드님이 저와 같은 병을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줄 것도 없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일단 오늘 댓글 주제가 올자피라는 약을 10mg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졸음 증상이 너무 많이 와서 잠을 못 이긴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기고 저처럼 막말로 저처럼 활동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런 댓글을 받고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누차 말하지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10년이 넘은 짬밥의 환우로서 제 경험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자피 됐든 자이플러스가 됐든 약의 명칭은 제약 회사에 따라 다른 거고요. 결국에 조현병 치료하는 약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도파민을 억제하거나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약입니다. 조현병의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 도파민의 과소 과다 작용이거든요. 이 도파민을 억제하고 그렇게 제어하는 과정에서 졸음 증상이 오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너무 잠이 많이 와요, 너 잠을 못 이기겠어요, 이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속으로 반가워할 거예요.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잠이 오기 시작하구나,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들은 졸음 증상을 이기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잠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고 되게 반가워해요, 속으로. 이제 상담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그러세요, 힘드시겠어요, 그러지만 그 힘들겠어요 이렇게 공감은 해주지만 오히려 약 용량을 더 늘릴 거예요.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고. 조현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거는 불면증입니다. 잠이 안 오는 상태.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약을 먹고 졸리고 잠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얘기해서 저는 평상시에는 한 30mg 정도 먹고, 그리고 저는 이것저것 포함해서 한 70-80mg 정도 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제 올자피란 약은 또 정확하게 약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제약회사 직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약의 명칭까지는 모르지만, 전 자이플러스라든가 이런 약들에 대해서 전체 용량이 보통 한 7-80g을 먹는 사람입니다. 또 어쩔 때는 한 150mg 달라 해서 그냥 제가 제 의지로 150mg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냐, 조현병 극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가인지,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캐치하는 능력, 현실감각, 이 현실감각과 자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지금 약간 목소리 톤이 하이톤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증세가 조금 올라왔구나, 지금 증세가 조금 가라앉았구나, 이걸 어떻게 캐치하냐면은 저의 목소리 톤을 보고 캐치를 합니다. 지금 살짝 목소리 톤이 하이톤으로 올라왔죠. 목소리 톤이 이게 좀 두꺼워졌죠. 지금은 살짝 도파민이 과다한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알아요. 제가 도파민이 일정 부분 과다하게 나왔을 때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목소리 톤 기억해요. 현재 지금 이 목소리 톤 살짝 흥분 상태거든요. 저는 이걸 흥분감이라 해요. 흥분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게 조금씩 과다하게 표출될 때는, 이때는 제가 현재 도파민이 제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볼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도파민이 조절이 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목소리 톤을 가지고 캐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흥분감이 올라올 때는 약을 좀 일찍 먹어요. 평상시보다 일찍 먹어.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제어가 된다, 그럼 그 상태, 그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증세를 목소리 톤을 가지고 제 스스로 자가인지해요. 그래서 흥분감이 평상시보다 좀 심하다, 그럴 때는 약을 일찍 먹어요. 평상시보다 원래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먹거나 그래요. 이건 저의 노하우예요.
졸음이 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증세라는 건 알아두세요. 졸음이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졸음이 오는 건 굉장히 좋은 증세다. 조현병 극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킥포인트다. 단지 그 졸음을 막상 그 졸음 증세를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환우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졸린데, 이렇게 잠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그렇게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150mg에서 180mg의 약을 이것저것 짬뽕해서 먹어야 돼요. 일반적인 10mg 정도 가지고는 저한테는 감흥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제 도파민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에 비해서 증상이 적다 작다, 저에 비해서 안 아프다 덜 아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얼마 못 살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4, 5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못 살고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잠이 오더라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의 공통적인 컨셉인데 저를 아픈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건강한 누나들보다 저에게 더 혹독하게 일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더 혹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증세가 심했을 때 잠이 엄청 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빠가 일 시키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저에게 시켰어요. 그 농장 관리를. 그래서 잠이 와 죽겠는데도 일어나야 됐어요. 안 그러면은 생계가 어려우니까. 저에게는 그 농장 일이 생계였어요.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일부러 시켰어요. 아버지가 너 아픈 사람 아니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못 살 줄 알고 삶을 거의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요. 저에게 항상 똑같아요. 아침 7시 늦으면 8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졸음 증세라는 게 단순히 잠이 온다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거의 시체가 되듯이 그렇게 축 처져요. 제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을 먹는 순간 잠이 온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그냥 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있게만 돼요. 그런데 전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어요. 졸린데도 막 30kg짜리 사료 가마를 들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말하지만 저는 길어야 4, 5년 살고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음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4, 5년 뒤에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졸린데도 막 참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한 4,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안 죽어. 그리고 심지어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 얼굴이 더 어려 보여요. 그때는 거의 환자 얼굴이었는데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 34살이 된 지금 얼굴이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냥 죽으란 법이 없어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07년도부터 15년 가까운 나의 노하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저는 150mg, 180mg 약을 먹으면서 얼마 못 살지 알고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제 스스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도 이러다가 장담 못 한다고 제가 예전에 삭제한 영상 중에 있었잖아요. 나 이러다가 장담 못한, 병원에서도 나를 포기했었어요. 이러다가 광희씨 장담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계속 그렇게 다음 찌빠지듯이 일하고 공부하고 졸린데도 몸은 타들어가고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30kg짜리 사료가마 들고 소밥 주고 또 소똥치고 삽질하고 낫질하고 그러면서 또 고추 따고 또 농산일하고 고추 따고 뭐 고구마 캐고 고구마 심고 트럭 운전하고 운전해서 뭐 이것저것 어디 30km 40km 막 운전해서 막 나르고. 근데 그런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곧 이제 머지않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죽을 사람이 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살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고 당연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몸이 죽는 거랑 내 행동이 죽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몸은 죽은 사람인데 정작 사는 일상이라든가 행동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어느 누구보다 산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게 몸은 죽더라도 행동이 살면은 그 행동을 따라서 몸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죽어가고 있다 해도 내가 산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나도 이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극복했어요. 그 졸음 증세를 내가 몰라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심지어 얼굴도 거의 얼굴 빛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얼굴이 살아. 병은 낫지 않아. 저는 불치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병은 낫지 않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정신도 살고 단지 병만 있을 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현병 극복이라는 게 병이 사라져서 병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조현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정상인처럼, 그리고 성공한 사람처럼,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사냐면은 아직까지 목표한 걸 못 이뤘는데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1000억 자산가인 것처럼 살고,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내가 돈이 없는데도 1000억 가진 것처럼 살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어야 마땅한데 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살았어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졸음 증세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래서 아직 저도 목표한 거를 못 이루고 목표한 거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조현병 다 떠나서 저도 조현병 있잖아요. 불치병 떨어졌는데 병 생각하지 말고 산 사람처럼 행동해라. 산 사람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도 100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행동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도 정신도 따라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돈 많이 없는데도 저는 목표한 게 1000억 자산가이기 때문에 저는 1000억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나 1000억 가진 것처럼 행동하니까 1000억 벌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인데도 100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100년 만년 살려고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래도 산 사람처럼 행동하면 살 수 있어요. 내 행동을 따라서 몸이 따라가고 정신이 따라가요. 돈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회사 다니면서 제가 1000억 벌 것 같은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흥분됐는데, 내가 그냥 돈 많은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냥 내가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은 졸음도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단지 저는 평상시에 한 180ml, 170ml, 200mg 가까이 약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졸음 증세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고, 설령 힘들더라도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해라.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자연스럽게 안 아픈 사람처럼 사라진다. 돈도 지금은 없어도 1000억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돈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해라. 졸음이 오더라도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럼 진짜로 건강해진다. 저의 무식한 논리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식으로 극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